지금 3주 만에 다 끝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몰아쳐갖고 다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좀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혼한 부부, 갈등이 굉장히 많은 부부들의 특징이 뭔가를 보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이혼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때문에. 예, 아이들 문제 심각하죠, 그죠? 예, 또 돈. 예, 또 의사소통을 소통의 문제. 예.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와, 뭔가 철학적이가 나옵니다. 많이 컸다. 많이 컸다. 돈, 소통. 또 어떤 가정이 이혼을 하겠습니까? 바람, 시부모, 시댁 때문에. 시월드 시월드, 또 대충 다 나왔습니까? 자 봅시다. 이것들이 다 이혼의 요소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제 강의는 좋을 수도 없고 딴짓할 수도 없어요. 저는요 주의집중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좋을 거나 딴짓하면 긍휼이 뭐냐 그랬어요. 긍휼 다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 자 보세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혼의 이제 그 부부 심각한 부부 갈등의 원인들이죠, 그죠? 자 근데 하나씩 가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이들 문제, 돈, 소통, 바람, 시대, 이 모든 게 있잖아요. 이 의사소통만 제대로 되면은 이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은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평생의 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해갖고.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는 평생 그냥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돈 가지려고 생각하지 말자 작정했고 또 실제로 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마이너스지 항상 플러스가 된 적은 없습니다. 채무하고 다 계산하면. 그런데 우리는 이혼할 위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이혼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자, 아이 문제. 우리 아이 크면서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일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7년 동안 정말 새벽마다 피눈물 흘리는 기도를 할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 아들 중학교 2학년부터 21, 그러니까 군에 제대할 때까지니까 25인가 하여튼 그까지 내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게 이혼할 위기 전혀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그 위기를 극복해냈어요. 아이가 아무리 골통이라도 이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가정에 우리 목사님은 계속 싫어서 이러면 나도 골통이라 그러고 이상하네. 여러분 싫겠죠. 머리 아프죠, 그죠? 그러나 둘이 사이 좋으면 둘이 잘 따뜻거리면 저희 시댁도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목사님 잠깐 설교 중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명절에 시댁을 두 군데 큰 집, 작은 집, 첫 번째 형님 집, 두 번째 형님 집을 또 10년 동안 그래서 친정을 못 갔어요. 그러면서 이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날 때는 그 당시에 우리 부산에 어떤 말이 유행어였냐면은 폭발시킬 볼 거다. 이 말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면 너무 속이 상하면 내가 줄줄 울면서 내가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내 너희 집 폭발시킬 거다. 그러고 또 막 화가 나고 또 막 울다가 내가 한 목사 사모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 의무가 없으면 내가 너희 집 폭발시킬 볼 거다. 우리 목사님 말씀 안 하고 가만히 붙들고 계시더라고. 시월드가 대단한 이혼의 사유가 되긴 하지만 두 사람 사이만 단단하면 이것도 이혼의 사유는 안 된다. 바람요, 두 사람 사이 좋은데 의사소통 잘 되고 사이 좋은데 바람 날 리가 없습니다. 쳐다만 봐도 좋아가지고 생각해서 웃어 샀는데 어떻게 바람이 나냐. 그죠? 다른 남자가 눈에 안 들어오고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왜? 뿅뿅 가는데 못생겼든 잘생겼든 뿅뿅. 그리고 남편
한테 내 아내가 최고로 좋고 여자로서는 최고로 매력적이고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나는 미스 코리아가 아닌데 나는 이쁘지 않은데 여러분 나만큼 안 이쁩니까? 정말 나는 외모에 자신감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 오빠와 동생이 맨날 거울아 있으면서 누가 제일 못생겼니? 우리 오빠 그러면 20일 날 오는 내 남동생 그놈이 이상해 하나로 둘이서 우리 남동생 친구 누나를 만나고 오더니 둘이서 누나 진짜 못생겼더라 막 둘이서 그러는 거예요. 막 심하게 그러니까 둘이서 깜짝 맞춰갖고 진짜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길 수 없다 막 둘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야 내보다 못생겼나 내가 그 중학교 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동생이 누나야 니는 거기 되면은 천사다 천사 선녀다 엄청 누나하고 너무나 비교도 안 될 만큼 못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나 그러면서 내가 너무 순진하거든요. 그럼 내보다 못생긴 사람도 있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상우가 딱 뭐라냐면 어? 너는 니보다 못생긴 사람? 아니 말 잘못했어. 누나 아니야 누나 니가 더 못생겼어. 이 세상에 누나 니보다 못생긴 사람 없어. 저거 따라는 여동생이 이쁘고 누나가 좋아서 장난쳤지만 그거를 내가 너무 어릴 때부터 쭉 들어왔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리 인이 바뀌어. 근데 내가 중학교 때 소원한 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아니고 나의 소원은 성형수술이었어. 특히 코가 너무나도 불만이었기 때문에 나는 코를 높일 거다. 코 성형수술하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그래 내가 성형수술 하려고 중학교 때 우리 오빠한테 큰 오빠한테 그 작은 오빠 하고 뿌야 빼고 상우 빼고 그 위에 오빠가 또 한 분이 계셨어요. 다행히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 오빠한테 오빠 내가 코를 탁 받아가 야 코를 성형수술 해야겠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탁 뭐라 하냐 상혜야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인치만 낮았어도 세계지도가 바뀌었을 거다. 네 코는 클레오파트라처럼 네 얼굴에는 그 코가 딱이야. 절대 성형수술하면 안 돼. 난 또 순진하다 이거 그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쏘가내야.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고 또 20살 돼가고 사회 나고 이런 걸 간에 내가 우리 오빠한테 또 쏘갔구나. 이거 성형수술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내가 코 성형수술 좀 하면 어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 목사님이 당신이 성형수술 하는 그날부로 나는 집을 안 들어오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가 좀 예쁘시면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딱 한 말이 나는 내 코가 너무 커서 이게 정말 싫어서 코 작고 귀여운 이를 택했는데 그 이쁜 코를 왜 고치려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꼬인 거야. 못생겨도 여자가 못생겼다고 남편이 바람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쁘고 안 이쁘고는요 딱 연애할 때 얼굴이지. 솔직하게 남자들 봐보세요. 결혼해갖고 살다 보면 속에 있는 제2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게 정상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 플러스 정말 우리같이 그렇게 이쁘지 않은 여자들이 정말 기뻐할 게 하나 뭐냐면 부부관계를 하다 보면 옥시토신이 나오면서 호르몬이 나오면서요 너무 마누라가 이뻐 보이네요. 참 천만다행이지. 그 부부가 밤에 부부관계를 할 때에는 경쟁 대상이 아무도 없어. 왜?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그 남편하고 부부관계 하는 여자는 이 세상에 내 삐야. 내 하나뿐이야. 응? 내 삐야 못하거든. 진짜 우리 내 하나뿐이라는 게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경쟁 대상이 없어.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순간에 내가 최고 이 남자한테는 섹시하다는 거지. 이것이 자신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눈에는 부부관계를 참 잘하고 나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얼굴 못생겨가고 이혼한 여자는 없다. 또 남편이 바람피는 여자는 없다. 남자는 없다. 그러니까 얼굴 때문에도 아니고 바람 때문에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말을 믿게 하는 사람은요. 이 가정은 깨집니다. 이 가정은요. 거의 말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비난적이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단어들인지 제가요 한 번씩 막 들으면 소름이 끼쳐요. 깜짝 놀라요. 아니 가족끼리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가족들이 말이 안 이쁘고 막 나쁜 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요. 그 식구들은 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깨지는 거예요. 한번 방송국에서 이혼하는 부부의 대화의 법에 대해서 그걸 그걸 했더라고요.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올라와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걸 다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요. 장난 아닌 거예요. 말이. 여러분 말은요. 잘 쓰면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요.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면요. 관계가 엄청 좋아져요. 엄청 사랑받아요. 그런데 말을 밉게 하면요. 아무리 미스 코리아라도 아무리 잘생긴 여자고 멋있는 남자라도 딱 꼴보기 싫게 딱 만드는 게 말의 위력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화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열심히 배우고 또 근데 또 웃기는 거는 말은요. 한 번도 그 배운다고 해서 쫙 나오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끊임없이 저희 보세요. 제가 이 대화법을 그런 긴 세월을 강의를 해도 저희 목사님 아까 싫어가고 애들이 싫어가지고 이러고 우리 둘이 경상도 사투리 지독하게 안 고쳐지고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봐도 저희들이 아나운서 공부까지 했답니다. 세미나도 가고요. 책도 사갖고 둘이서 공부하고요. 강의도 듣고요. 그랬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말이 특이합니다. 사투리를 짝짝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있잖아요. 말을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중에서 아이들, 얘들아 소리 내지 말고 우리가 이 환경이 지금 대체로 바이올린 낑낑거리고 애들 왔다 갔다 하고 빨리 교육관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그래도 우리는 선택적 집중력으로 저를 집중하시고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 잘하는 거는 첫 번째 뭐를 잘해야 되겠습니까? 첫 시간에 예, 명칭을 잘해라 그랬죠. 난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잘 들어주라 그랬죠. 근데 잘 들어줄 때 무슨 용법을 쓰라 했습니까? 구나. 그렇죠. 뭐뭐 했구나. 이래고 감정을 읽어주는 구나 용법을 쓰라 했죠.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말하는 건데 말을 할 때는 어떤 표현법을 쓰라 했습니까? 예, iMessage 나 표현법을 쓰라 했습니다. 자, 나 표현법을 쓰는데 나 표현법은 상대방을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키예요. 자,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데 내가 힘든 것을 심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iMessage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준 교재 있죠? 지난주 나눠준 교재에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뒷면에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 제일 처음에 문제가 iMessage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난 그 행동을 서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맨날 너무 늦게 들어오다가 당신이 매일 너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 감정 나는 무척 힘이 들어 감정 왜냐하면 혼자서 기다리는 게 너무 외로워 그래서 그 다음에 원하는 바 당신이 좀 빨리 들어와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금방 내가 말한 표현법하고 맨날 지구슬이 늦게 들어오는 인간이 결혼하지를 말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연애할 때 결혼하자고 그래서 이런 표현법하고 똑같습니까? 80도로 다르죠. 예, 그러니까 내 감정을 상대방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걸 충분히 얘기를 하는데 전혀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내 감정을 충분히 표현을 다 했지만 자극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iMessage 표현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 내가 이거 실습해갖고 그걸 올리라 했는데 아무도 안 올렸더라고요. 좋은 마음도 요새 숙제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은 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시간이 여기서 이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 두 개만 해볼까요? 자, 저녁 뉴스를 보는데 아이들이 떠듭니다.
자, 어떻게 표현할까요? 행동. 아빠가 뉴스를 보는데 너희들이 네. 떠들어서 떠들어서 집중하기가 힘들어. 감정 떠들어서 아빠는 힘이 들어. 왜냐면 뉴스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바꿔주세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하는 바 조용히 해주지. 좀 조용히 해줄 수 있겠니? 자, 그렇죠, 그죠? 자, 하나만 더 하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아빠가 너무 피곤해가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놀아달라 그래요. 자, 이때 뭐라고 표현해야겠습니까? 지금 아빠가 너무 피곤했는데 음. 나중에 아빠가 자고 피곤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응? 자, 그러면 보세요. 그냥 보통 때 그렇게 이걸 배우기 전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나가. 그렇죠. 저리가 나가. 그러면 애는 어떤 생각을 딱 했을까요? 나는 귀찮은 애 같다. 아빠가 나를 거부하네.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안해. 아빠가 너무 피곤해. 좀 쉬었다가 놀아줄게. 기다려줄 수 있겠니? 이러면은 그 아이가 지 자존감은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생각하냐? 아빠가 피곤하구나. 그럼 내가 좀 기다려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마음에 상처도 안 준다는 겁니다. 자, 아이 메시지를 하면 부부간에 다 온 가족이 다 상처를 덜 받고 즐겁게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 이 페이지 이 3쪽부터 있잖아요. 이거를 좀 해갖고 왜 단톡방 숙제방에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요. 3쪽, 4쪽, 5쪽. 제가요 이거를요 또 전에 엄마들한테 할 때는 아이들한테 하는 예화를 들었거든요. 일부러 부부하고 관계되는 거 막 해가지고 치갖고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숙제를 안 와요. 이거 숙제해갖고 카페에 올리실래요? 여러분 하시면 여러분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뗐습니다. 자, 이거 진도 끝. 이거 꼭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나눠주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이 올려주셔야지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교재. 자, 나전달법을 사용하는 시기가 있어요. 자, 1번 봐보세요. 여러분 교재를 오늘 날짜 있는 거. 한 장짜리. 한 장짜리래요. 저도 하나만 주세요. 교재 남아. 네. 자, 여러분 거기 보면 나전달법은 내가 가요 안에 뭘까요? 무엇을 소유했을 때만 효과적이다? 만자는 빼고 뭘까요? 응? 보통 때는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나전달법을 쓸 때는 문제가 있었을 때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냐면 나전달법은 내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 효과적이다. 자, 정중한 요구를 하여서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그리고 없을 때 그때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이거를 나전달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나전달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100% 다 효과가 있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때도 많다는 거죠. 그럴 때는 세 번째 방법으로 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자, 이때는 나전달법을 빼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작업이죠. 그죠? 그래서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돼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직면적 나전달법이라는 게 있어요. 딱 대놓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나전달법은 어떤 목소리로 해야 되나? 어떤 목소리를 해야 될까요? 응? 조용하나 단호한 목소리로 해야 됩니다.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표현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거는 주로 아이들한테. 그런데 부부들끼리는 조용하고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아내들은 남편한테 불쌍한 표현의 목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다 남자들이 다 들어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는 나전달법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나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반항심을 보여요. 이렇게 외부에 화가 확 나가 있으면 말이 이쁘게 안 나와요. 당신이 매일 늦게 오기 때문에 나는 무척 힘들어. 이렇게 팍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전달법 사용 시 주의사항은 하면서 너무 부정적인 감정을 정서를 너무 강조하지 마라. 특히 있잖아요. 화가 난다는 표현은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속상해, 힘들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이거하고 그 다음 어떤 스스로 감정을 전하지 않는다? 폭발적으로 감정을 전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폭발적으로 감정을 전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당황하고 의사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감정을 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비판하고 평가하는 태도라 하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나중에 그걸 무시합니다. 그러면 조금 하다가 아니 안 된다. 치워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그런 표현법이 몸에 있도록 일관성 있게 해야지 바로 되거든요. 자, 그다음 나전달법 사용 전달하는 후에는 다시 수용적인 마음, 수용적인 태도로 돌아와야 된다. 경청.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전달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방적 나전달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요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만 가면 흥분하는 아이들, 또 밖에 나가면 특히 다혈질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너무 흥분한 또 이제 우울질이나 점액질 있는 아이들 중에서 마트에 가면은 굉장히 막 은근히 엄마를 괴롭히는 애들 있습니다. 막 안 사주면 띵하 해갖고 막 서갖고 움직이지도 안 하고 이러면 점액질들은 좀 이래 안 움직이면서 괴롭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울질은 또 징징징징 짜면서요. 백화점 마트에 이런 데 가면 뭐 사줘 이래갖고 안 사주면 징징징징 짜면서 그냥 모든 기질이 막 괴롭힙니다. 또 담즙질 아이들은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면요 지 맘대로 안 되면 확 썰어갖고 다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기분 나쁜 애 보면 막 붙어가 싸우고 하여튼 얘는 또 어디를 데리고 가면 막 너무 이래 사서 힘들어요. 자,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 전에 하는 게 예방적 나전달법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가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디 다혈질 아이들은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막 흥분해가 벙벙 떨면서 뛰어다니고, 예를 들어서 막 버스를 타도 여기서 저까지 막 쫓아다니고, 막 백화점에도 막 완전히 마라톤 선수처럼 뛰어다니고, 또 뛰어가다가 뭡니까 이렇게 물건 쌓아놓은 거 팍 건드리 갖고 또 물건 확 쏟고 별의별 애들 다 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기 전에 이 아이의 모든 문제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하는 거예요. 네가 이를 할 때 엄마는 무척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안 한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니?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예방적인 안전달법을 쓸 때는요 내일 같이 백화점 가죠. 근데 지금 가기 직전에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루 전날 시간이 굉장히 많을 때 편안한 상황에서 아이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요. 차분하게. 자,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가서 또 찡찡거리는 애가 있잖아요. 그런 애 있으면 자, 네가 가서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엄마한테 말해갖고 엄마가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는 찡찡거리지 않는다고 약속해줘. 그러지 않으면 널 데리고 가기가 힘이 들어. 엄마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자, 이야기했다 칩시다. 근데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다음날 딱 백화점에 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마트에 가면서 어제 내가 얘기했으니까 조금 가면 똑바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요. 그런데 어제 얘기했다고 해서 오늘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애가 있으면 지구를 또 떠나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애들이 대부분 다 까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발하기 직전에 다시 그때는 예방적 나전달법을 강하게 씁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썼어요. 그러면 우울질이나 점액질은 좀 덜한데요. 다혈질이나 담즙질은 또 까먹어버려요. 그래갖고 또 백화점 딱 도착하면 얘가 또 흥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딱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이야기해요. 또 예방적 나전달법으로 어떻게 약속했지? 이야기 또 심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근데 또 애가 또 예 알겠어요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또 떠요. 그러면 안 돼.
정지시켜요. 이해가시죠? 그럴 때 예방적 낮은 달법을 씁니다. 직면적 낮은 달법은요 너무 못되게 할 때에 애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아랫사람한테 많이 쓰는 건데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뭐 수업을 할 때 애가 너무 못되게 한다 그러면 있잖아요. 자기 딱 나의 감정을 그대로 아이가 직면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 선생님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너하고 수업하기가 싫어졌어. 딱 이렇게. 일반 낮은 달법하고는 좀 틀리죠. 감정을 확 실어서 딱 찍어 누르는 게 있죠. 예, 이게 직면적 낮은 달법입니다.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냥 낮은 달법을 쓰다가 계속해서 그러면 네가 지금 계속 밥으로 식사 시간에 투정을 부려서 엄마가 나한테 밥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 엄마 기분이 나빠. 치우고 싶어. 먹을 거니 안 먹을 거니 한 번만 더 이러면 엄마 이거 치울 거야. 딱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계속해서 찡찡거리면 치운다 했다. 딱 치워. 이해가시죠? 자, 교육은요. 아이들 교육은 무조건 두 개가 같이 가야 하는데 좋은 마음에서 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교육 강의할 때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엄청 사랑해주고 아닌 행동할 때는 정확하게 탁 끊고 아이들한테 사정하지도 말고 비빌거리지도 마시고 알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야. 그 대신에 잘해줄 때는 엄청나게 잘해줘. 그래서 저희 공방 애들이 뭐라 하냐면요. 저한테 수업하러 온 애들이 뭐라 하냐면 선생님은 엄청 좋은데요.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내한테 교육받는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유아실에 들어가면 안 돼 나와 이러면 딱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 선생님 말을 안 들었다가는 내가 뜯어못 추이라는 걸 알거든요. 애들이 못 이긴다는 걸 알아요. 부모나 교사는 반드시 아이를 이겨야 됩니다. 딱 보고 애를 손하게 딱 엮고 이렇게 딱 애를 좌지우지해야 돼요. 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예방적 낮은 달법, 직면적 낮은 달법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긍정적 낮은 달법과 개방적 낮은 달법입니다. 긍정적 낮은 달법은 뭐냐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나의 좋은 감정을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 문제가 없고 아주 기분 좋은 행동을 했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보통 칭찬이라고 하잖아요. 칭찬을 하고 싶다 이럴 때 긍정적 낮은 달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 낮은 달법하고 칭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봐보세요. 칭찬은 어떤 거냐면은 칭찬은 우리 옛날에 한동안 교육학에서 칭찬 조심해야 된다, 칭찬 잘해야 된다, 칭찬이 문제다 이런 게 한동안 떠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아이의 어떤 잘한 행동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라 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인사를 잘해요. 인사를 잘하면 아유 나 인사를 참 잘하네 진짜 착하네 너 훌륭한 사람 되겠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자 보세요. 너 진짜 인사 참 잘하네 착한 아이네 훌륭한 사람 되겠다 이거는 하도 안 해요. 착하네 이 정도로 하죠. 그죠? 자 이거는 뭡니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평가가 들어가.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긍정적인 낮은 달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인사를 잘해서 엄마가 무척 기분이 좋아 이까지 이해가시죠? 전혀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한테는 충분한 보상이 돼요. 자, 너 인사를 잘하네 너 참 착한 아이네 이거는요 아이로 하여금 착하나? 내가 착해야 되나? 이러면 잘못하면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걸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전혀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 칭찬법이 있는데 그게 긍정적 낮은 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칭찬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은 단계의 칭찬 요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 낮은 달법이라 하는데 자 이거를요 거기에 여러분 교재에요 긍정적 낮은 달법의 실습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앉아 양구씨 어디 갔나? 출근. 그래서 부부 같이 앉아 보시고요.
부부 없는 사람들이 많죠. 여자들끼리 커플하세요. 예. 부부 2사람밖에 없네, 3사람밖에 없네. 이 집은 아내가 없네요. 자 같이 해갖고요.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실습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도를 나갑시다. 자, 퇴근한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준다. 이런 거. 자, 백정희 이쪽으로 오세요. 부부끼리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부부 아닌 사람은 정희 씨 저기 준경 씨한테 가고 저 이정현 씨 이쪽으로 와가 요 4명이 앉으세요. 자, 둘씩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이 배우자가 되고 한 사람이 이제 해갖고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별표 해놓은 거 있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얘가 자기한테 싹 걸려. 그렇지. 둘이서 빨리 해보세요. 평가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자, 커플 나와서 해보랄까요? 저 뒤부터 시켜야 되겠다. 자, 1번은 효중 씨 가죠. 그 다음에 3번은 준경 씨하고 정혜 씨 팀. 그 다음에 4번은 이강철 집사님 팀. 그 다음에 2번은 저기 성희 씨 팀. 5번은 여기 이정현 씨 팀. 앞에 나서 할 거예요. 자,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1번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마이크 주고. 여기 녹음돼야 돼. 자기 몇 번인가 하나? 자, 시작. 1번은요, 퇴근한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줍니다. 설거지하고 있으세요. 자, 어떻게 할까? 마이크 대고. 오늘 웬일일까? 뭔 일일까? 그랬대. 뭔 일이래? 비포. 어메, 뭔 일이죠? 아니 힘든데 퇴근하고 와가지고 설거지까지 해주고 뭔 일이 그나이 진짜. 땡. 교육발이 전혀 안 먹혀. 아니, 나표법을 쓰라고. 고등대 하는 일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럼 남편이 대신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이죠? 예. 여보, 퇴근하는데 피곤한데 이렇게 나 삼각해줘서 설거지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 오늘 뜨거운 밥 보내주세요. 그걸 못하는 거야? 자기 욕심. 자기 욕심.
나 전달포. 나 전달포. 내가 뜨거운 밤까지 이야기 안 했는데. 하여튼 어때요? 지금 정확하게 낮은 날 없어서 표현했죠? 어? 피곤한데 설거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죠? 뜨거운 밤. 자, 2번 누구죠?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상이 고마울 때. 이 집이다. 빨리 이리 나오세요. 둘이 나오세요. 정이 안 해서. 아니, 생일 3번. 생일 3번 자기 2번 빨리 나오세요. 저희 마지막인데? 마지막이야? 2번 그쪽이다. 4번이에요? 2번은 누군데? 강철 집사님. 저희가 4번인데요? 아니, 강철 집사님이 4번이에요. 맞아요. 강철이가 4번. 강철 4번이고 그쪽이 2번. 둘이 다 4번 했어요. 4번은 좋아요. 그래. 그럼 강철 집사님 먼저 나오세요. 4번. 반찬이 없나요? 평할 수 자, 읽었어요. 반찬이 없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맛있게 먹어주는 남편. 맛있게 먹어주는 걸 보니 반찬을 만든 보람이 있네요. 반찬이 없는데. 반찬 내가 맛있게 먹어주는 걸 보니 나의 기분이 무척 좋아요. 앞으로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줄게요. 잘했죠? 됐죠?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 다음 팀. 3번. 남편이 뭐 청소한 거 도와준다 칩시다. 한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딸도 괜찮고. 예, 각각 답해보세요. 자, 문제는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하는 걸 지금 도와줬습니다. 여보 너무 고마워. 오늘 뜨거운 밤. 잘못된 교육. 오늘 다리 뜨거운 거. 아니 이거 뭐 내가 강의를 잘못했나? 계속 뜨거운 거. 미치게.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잘 도와주니까 훨씬 도움이 되고 내가 수월하네. 고마워. 예, 두 사람 다 잘했죠. 예,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쪽에. 나오세요. 그다음 그쪽에. 예. 각자 이렇게 두 사람처럼 각자 해보세요. 대답을. 그래도 저기. 자, 보세요. 2번으로. 입맛이 까실까실하니 밥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너무 맛있게 차려줘가지고 진짜 감사히 잘 먹었어. 고마워. 오, 잘했죠, 그죠? 차려준 적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부처 반상을 해주다니 너무 감동이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아. 너무 고마워. 자, 그 다음에 이정인 씨. 자. 저희는 각자 안 해서 예, 잘라요. 네, 해도 됩니다. 여보 저기 거실에 있는 액자 내가 못 박았어. 여보 진짜 고마워. 내가 진짜 액자 샀는데 저거 못 따라가지고 저 괜히 샀나 돈 벌었나 여보 또 비싼 거 샀다고 뭐라 비싸구나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되게 슬펐는데 좀 마음이 그랬는데 여보가 달아줘가지고 집이 확 사니 너무 좋고. 여러분 너무들 잘하네요. 아니 이 두 팀은 크리스마스 때 연극하세요. 둘이서 너무 막 들어주는 남편 표정도 너무 웃음이 지르고 둘이서 우리 올겨울에 한번 연극 한판 합시다. 예, 자 이렇게 긍정적 낮은 달 보면 잘할 활동에 대해서 칭찬하시겠죠. 자, 이 긍정적 낮은 달 법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은 하는 방법만 설명하고 나중에 또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만 더 하건데 이건 뭐냐?
개방적 낮은 달법이에요. 개방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행동과 관계없이 평소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즉 나의 상태를 개방하여서 가족이 나를 이해해서 갈등 관계를 줄이는 의사표현이다. 이해가시죠? 네. 그럼 이 개방적인 낮은 달법은 평상시에 개방을 잘 해놓으면요,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한테 뭘 해주고 싶을 때 그게 맞춰서 해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배우자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해봐야 돼요. 근데 내가 요번에 참 놀랬던 거는 지난주에 좋은맘하고 부부학교에서